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 번째 지역이었던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이네요. 압승. 60%? 예. 차마 6고지까지는 안 갈 줄 알았는데 달성을 해버리네. 60.2%로 여러 가지 합산이 있었죠. 뭐 ARS도 있고 대의원도 있고 현장 투표도 있었고 문재인 60.2 그리고 안희정 20 그리고 이재명 19.4 최성 후보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대선 국면에서 인터뷰했던 최성 후보 0.4% 얻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60 안희정 20 이재명 19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게 나눠지는 거고요. 일단 그런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고 싶네요. 호남은 문재인을 선택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호남에 이렇게 반문 정서가 꽤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쭉 해왔었고 안철수가 뭐 나름 그쪽에서 대박이 났다.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반문 정서의 어떤 반영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문재인이 당선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의 기대감 그런 것을 내비친 언론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권 PD가 우리 방송에서 반문 정서가 호남에서 언론의 굴절이 있었다. 계속 부추기고 있다. 오히려 언론이 반문 정서를 호남에 붙이고 있다 주장한 게 맞아 떨어진 거죠. 어머님의 진보 엄마 를 팔아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다. 호남인들은 아직도 문재인을 버리지 않았다.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안철수가 바로 하루 전에 있었던 경선에서 얻었던 표가 다 합쳐서 한 5만 표 되나요? 5만 9천 표요. 근데 문재인이 얻은 표는 14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4만 2,343표입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되는 숫자로 무슨 대박은 그런 걸 대박이라고 하나? 그런데 지금도 언론들은 민주당 경선이 막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사진을 내보내고 있죠. 제가 다른 팟캐스트에서 55대 20대 20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호남 지역 45만 명 그 투표 희망자들 안에서 표본 추출한 수치가 딱 그렇게 나왔거든요. 55대 20대 20대 5 정도로. 근데 거반 맞았네. 네, 거반 그 수치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최성 후보가 5%를 못 땄다는 거 그거 차이 정도만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그 투표 신청을 했던 사람들 안에서 낸 지지도가 그대로 이 반영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면 호남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어떤 그 정서라든지 지지율은 사실 어느 정도 굳건한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냐 싶은 거죠. 이 경선 중에 잡음도 많았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당해서 상당히 손해를 봤을 것도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문재인 자체에 대한 호남 지지는 그때 이제 55라고 나올 때도 설마 55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치로 대세론을 증명해버렸다는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의 경선은 크게 이렇게 어떻게 같이 달리는 같이 하는 경선으로서의 그 종반부만 남아있지 이미 결과는 경해진 게 아니냐 싶은 성급한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재밌는 사항이 2위입니다. 2위. 그렇죠. 예, 2위 보기. 네, 1위는 빼고요. 2위 저는 아까 봤는데요. 사실상 이재명이 2위다. 왜 그러냐면 실제 당내 대의원 투표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큰 차이가 났어요. 거기서 차이가 안 났으면 2위는 아마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 부산 쪽과 충남은 어차피 안희정 후보가 먹을 것이고 경기 서울로 올라올수록 2등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도 20%또 19.4%라는 것도 뭐 오차범위 이내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데다가 이제 수도권 쪽에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니까 좀 더 선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결선 투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과반을 문재인 후보가 무난히 넘어설 것 같고 좀 빠진다 하더라도 한 55% 정도는 될 것 같고 2위 싸움이 이제 조금 더 볼만할 텐데 지금 뭐 안희정에 대해서 뭐 역선택이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역선택이 이 결과에 미친 영향은 좀 미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뭐 그 이후 이제 뭐 충남에서 좀 먹어주더라도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호남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계속 방송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호남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면 그냥 관전 포인트는 문재인이 50을 못 넘고 나머지 주자가 합쳐서 50 정도에 육박하는
그래서 어느 쪽이 2위가 되느냐가 중요한 싸움일 수도 있다. 그것이 유일한 변수다라고 했는데 일단 하나의 변수는 지어진 것 같아요. 과반은 넘는다는 과반을 거죠. 넘고 60% 정도면요. 개개인으로만 봐도 사실 안희정이나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가 3배 이상 높은 거거든요. 둘이 합쳐봐야 4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합친다 어쩐다 하는 거를 이렇게 뭐 공학적인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합쳐도 안 뭐 별 소용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합쳐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가운데에 문재인이 있고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재인 1위 후보 문재인을 견제한다 하더라도 안희정 그 지지자분들이 이재명 지지자와 같은 길을 이렇게 같은 선택을 하기도 어렵고 또 그 반대로 이재명 지지자가 안희정 지지자로 이렇게 바뀌기는 양쪽은 좀 호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2위 싸움은 계속 끝까지 이제 이런 박빙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이후 그러니까 굳건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이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차기 또는 이 이후에 이제 정권의 색깔이 어느 쪽으로 그렇죠. 좌쪽으로 좀 더 끌려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끌려갈 그러네요. 것이냐 하는 등의 방향은 탈을 또 경직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일정을 좀 알려드리면요. 호남 다음에 오늘은 사실 현장 투표만 한 거고요. 그 전날 25일, 26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날 ARS 투표를 했습니다. 첫날은 강제적 ARS 전화 받고 투표하는 거고 두 번째 날은 자발적 ARS 전화 걸어서 투표하는 그런 날이에요. 충청권은 3월 27일 월요일하고 3월 28일 화요일 날 그런 식으로 ARS 투표를 하고요. 29일 날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영남권은 29일 날하고 30일 날 ARS 투표를 하고 3월 31일 날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수도권, 강원, 제주 2차 선거인단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던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던 사람 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3월 31일과 4월 1일 날 ARS 투표를 하고 4월 2일 날까지 그러니까 ARS 투표를 마지막으로 하고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까지 ARS 투표를 하고 4월 3일 날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뭐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문재인 후보가 50%를 못 넘게 되면 4월 8일 날 결선 투표를 하는 토요일 날 이렇게 그런 일정으로 잡혀 있고요. 자 어쨌건 뭐 설도 분분했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했죠. 뭐 숨어있는 표가 많다. 여론조사는 조작이다. 뭐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실제로 현상은 지금 이렇다라고 말씀을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충청권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고요. 2위 싸움 이제는 볼만한 2위 싸움 됐으니까 수도권은 사실 안희정 후보가 유리할지 이재명 후보가 유리할지는 잘 몰라요. 그 인지도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SNS나 이렇게 팟캐스트에 익숙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고 저는 말씀을 좀 저는 수도권은 이재명 시장이 후보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촛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광주에 가면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꼭지를 4개에서 6개 정도 잘라버렸다고 중앙 뉴스를 잘라버리고 지역 뉴스로 대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원래 뒤쪽에 나와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앞에서 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이재명을 몰랐었어요. 뉴스를 봐서는 이제 잘 모르게 모르는 되는 거야. 거죠. 근데 수도권에 이게 안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올라올수록 양반이 이재명이 훨씬 낫다. 저 구시대의 사고 방식은 또 뭐램? 누가 젊은 사람들 요즘 테레비를 봐? 그거 중요합니다. SNS나 이런 걸로 다 확인되기 때문에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따가 잠시 후에 지지자들 가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토론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이재명 시장하고 안희정 지사의 이 싸움이 볼만한 싸움이 됐고요. 생각보다 좀 굉장히 싱겁게 끝났다라고 보고 물론 이 방송 들으시는 다른 후보 지지자분들이 뭔 소리야? 지금 숫자가 200만 명이 좀 넘었고 그중에 호남권이 한 45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영남도 한 호남만큼 정도 돼요. 그리고 수도권도 있고 충청도 있는데 충청이 좀 작은 편이고 호남, 충청, 영남을 다 합친 게 수도권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렇죠. 그 숫자이긴 하지만 이게 일종의 거대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굉장히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25%를 차지한 유권자가 투표를 했으니까. 그렇지. 네, 전체 200만 선거인단 중에 45만이 투표를 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약 5% 정도가 이제 투표를 끝낸 거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숫자를 따지고 봤을 때에 지금의 어떤 격차가 앞으로 늘면 늘었지 크게 줄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호남 그 결과를 딱 하나만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안희정 지지율에는 분명히 아무리 호남이라고 해도 비민주당 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보수 쪽에 그 표가 좀 빠질 거라고 보고 또 그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진보 정당 쪽에 지지자들의 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게 지금 나머지 이익 싸움에 있어서 누가 더 유리할지를 아직 득실 계산을 좀 못하겠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안희정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왔던 측면에 비하면 이재명 시장이 선전한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호남권에서 안희정한테 졌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뼈아픈 대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제 앞으로의 경선은 크게 이렇게 어떻게 같이 달리는 같이 하는 경선으로서의 그 종반부만 남아 있지 이미 결과는 경해진 게 아니냐 싶은 성급한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재밌는 사항이 위입니다. 위. 그렇죠. 예, 저 2위 보기. 네, 예. 2위는 빼고요. 이 저는 아까 봤는데요. 사실상 이재명이다. 왜 그러냐면 실제 당내 대의원 투표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큰 차이가 났어요. 거기서 차이가 안 났으면 2위는 아마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 부산 쪽과 충남은 어차피 안희정 후보가 먹을 것이고 경기 서울로 올라올수록 2등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도 20%또 19.4%라는 것도 뭐 오차범위 이내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데다가 이제 수도권 쪽에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니까 좀 더 선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때 이제 호남 지역 45만 명 그 투표 희망자들 안에서 표본 추출한 수치가 딱 그렇게 나왔거든요. 55대 20대 20대 5 정도로. 근데 거반 맞았네. 네, 거반 그 수치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최성 후보가 5%를 못 그렇지. 땄다는 거 그거 차이 정도만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그 투표 신청을 했던 사람들 안에서 낸 지지도가 그대로 이 반영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면 호남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어떤 그 정서라든지 지지율은 사실 어느 정도 굳건한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냐 싶은 거죠. 이 경선 중에 잡음도 많았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당해서 상당히 손해를 봤을 것도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문재인 자체에 대한 호남 지지는 그때 이제 55라고 나올 때도 설마 55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치로 대세론을 증명해버렸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결선 투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과반을 문재인 후보가 무난히 넘어설 것 같고 좀 빠진다 하더라도 한 55% 정도는 될 것 같고 2위 싸움이 이제 조금 더 볼만할 텐데 지금 뭐 안희정에 대해서 뭐 역선택이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역선택이 이 결과에 미친 영향은 좀 미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뭐 그 이후 이제 뭐 충남에서 좀 먹어주더라도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호남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계속 방송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호남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면 그냥 관전 포인트는 문재인이 50을 못 넘고 나머지 주자가 합쳐서 50 정도에 육박하는 그래서 어느 쪽이 2위가 되느냐가 중요한 싸움일 수도 있다. 그것이 유일한 변수다라고 했는데 일단 하나의 변수는 지워진 것 같아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 번째 지역이었던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이네요. 압승. 60%? 예. 차마 6고지까지는 안 갈 줄 알았는데 달성을 해버리네. 60.2%로 여러 가지 합산이 있었죠. 뭐 ARS도 있고 대의원도 있고 현장 투표도 있었고 문재인 60.2 그리고 안희정 20 그리고 이재명 19.4 최성 후보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인터뷰했던 최성 후보 0.4% 얻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60 안희정 20 이재명 19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게 나눠지는 거고요. 일단 그런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고 싶네요. 호남은 문재인을 선택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호남에 이렇게 반문 정서가 꽤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쭉 해왔었고 안철수가 뭐 나름 그쪽에서 대박이 났다.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반문 정서의 어떤 반영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문재인이 당선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의 기대감 그런 것을 내비친 언론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권 PD가 우리 방송에서 반문 정서가 호남에서 언론에 굴절이 있었다. 계속 부추기고 있다. 오히려 언론이 반문 정서를 호남에 붙이고 있다 주장한 게 맞아 떨어진 거죠. 어머님의 진보 엄마
팔아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다. 아. 호남인들은 아직도 문제를 버리지 않았다.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안철수가 바로 하루 전에 있었던 경선에서 얻었던 표가 다 합쳐서 한 5만 표 되나요? 5만 9천 표요. 근데 문재인이 얻은 표는 14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4만 2,343표입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되는 숫자로 무슨 대박은 그런 걸 대박이라고 하나? 그런데 지금도 언론들은 민주당 경선이 막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사진을 내보내고 있죠. 제가 다른 팟캐스트에서 55대 20대 20으로 예측을 했었어요.